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를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거 있죠? 그거랑 과세표준 명세의 작성은 생략하며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한마디로 종합하면 신고서만 해, 이 새끼야 라는 뜻이에요. 표현이 좀 더 길어서 그렇지 그 뜻입니다. 자, 자료 1번 보죠. 자료 1번에 매출 자료라고 되어 있다. 매출 자료 첫 번째. 예. 자, 매출 자료인데, 자, 이제 첫 번째 점 밑줄입니다요. 일단 밑줄, 첫 번째 점, 첫 번째 줄에 밑줄. 자,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근데 영세율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10% 세금 계산서와 0% 세금 계산서가 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계속 밑줄. 공급가액은 4억. 근데 세액은 3,500만 원이래요. 완벽하게 10%가 안 되죠. 공급가액이 4억이면 10%면 세액은 4천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10%, 아이고야. 요게 10% 공급가액이 얼마? 그쵸, 그쵸, 그쵸. 10% 공급가액이 3억 5천이란 얘기죠. 그치, 그치. 3억 5천이고, 그 다음에 0% 공급가액이 5천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니? 라는 뜻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로 과세되는 세금 계산서 어디다 입력해요? 신고서 보시고, 절 보시는 게 아니라, 신고서 몇 번? 지금 매출 쪽이니까 빨간색 보셔요, 빨간색. 그렇죠, 1번이죠, 1번. 일단,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과 5번,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1번에는 얼마 넣어요? 3억 5천, 그렇지, 그렇지. 1번에다가 3억 5천 넣으시고, 그 다음 5번에다가는, 그렇죠, 5천 넣으라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가로를 안 읽어봤어요, 가로를. 첫 번째 점에 가로, 자, 별표입니다. 첫 번째 점에 가로 별표예요. 볼게요. 자, 이 중에 밑줄.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액, 공급가액 5천만 원, 세액이 500만 원이 포함.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10% 공급가액 중에 다시 종이 발급하는 공급가액, 종이 발급 5천만 원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물론 세액도 있지만. 그럼 질문. 종이 발급했으니까 아까 입력한 1번 있잖아요. 거기서 드러내요? 아니면 빼요? 안 빼요? 빼요? 안 빼요? 아니, 이거 10% 공급가액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건 이해되셨어요?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그렇지, 그렇지. 왜 안 빼?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그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지. 전자종이 구분 안 돼 있다고. 자의적 해석 금물 빼면 글 나는 거야? 클 나는 거예요. 알았죠? 지읒대는 거 가지고 그냥. 제발 종이든 전자든 다 세금 계산서는 맞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 문제는 없어요? 어쩌라고 하시면 어쩌라고 아니야. 여기는 어쩌라고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법인은 뭘 발급해야 돼?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근데 뭘 발급했어요? 그렇죠. 종이를 발급했단 말이에요, 지금. 두드려 맞아야 돼. 그래. 두드려 맞아야지. 뭐 어쩌라고. 그렇게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진짜. 가산세가 배점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얘는 가산세를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법인이
전자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를 발급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미발급으로 본다라고 했죠. 전자를 발급 안 했다. 다만 종이라도 발급했으니까 몇 프로? 1%? 괜찮아, 외우면 되지 지금. 자, 1%? 그렇죠? 어디에다가? 금액에다가 세액에다가. 금액에다 세액에다. 금액이 금액. 여러분들 이거 세액에다 떼려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신고 납부할지 나와야 돼요. 얘는 500만 원만 최종적으로 500만 원만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 신고니까 다음 연도 7월 25일 달에 내가 신고 납부할 세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잘못한 건 가산세를 금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꼭 최종적인 세액이 나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액 기준은. 그래서 5천만 원에 1%예요. 500만 원 1%가 아니다. 진짜 500만 원 많이 잡으시더라고. 큰일 나. 자, 그럼 가산세는 어디서 때리냐? 여러분들 화면에 26번 쪽 가보세요. 26번. 26번 보시면 여기 가산세 개라고 있죠. 개. 예. 그럼 여기 여기 26번 클릭 안 돼요. 이렇게 색깔 있는 건 클릭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카를 클릭해 보세요. 카. 하셨죠? 클릭하셨어. 그럼 여기 위쪽에 세금 계산서라고 가산세 명세가 뜰 거예요. 여기 세금 계산서 맞죠? 그럼 여기에 미발급한 공급가액이 1%가 되는 거예요. 법인이 종이 발급하면.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미발급한 공급가액 5천만 원이지.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천만 원이 미발급한 공급가액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컴퓨터가 원래 미발급은 2%니까 2%를 곱해요. 그죠? 근데 1%니까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50만 원. 그렇죠. 가산세가 나오면 제일 어려워요. 물론 잘 내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한 30, 40% 되니까 내는 편이지,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많이 중요하다. 가산세 중에 잘 나오는 가산세가 있어요. 걔네들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매출 자료의 두 번째 점 볼게요. 두 번째 점. 자, 보면은, 자, 두 번째 점도 전부 다 윗줄입니다.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공급가액 500만원, 세액은 50만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카과하고 현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밑줄 가로 안에. 위에 세금 계산서 발급가액이 아까 4억하고 3,500 있잖아요. 여기에 100만원과 세액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둘 다 들어가면 이건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디만? 그렇죠. 세금 계산서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신용카드는 빼야지. 맞죠? 지금 신용카드에 들어가 있고 세금 계산서에도 들어가 있으면 두 번 들어갔으니까 이중과세란 말이에요. 여기 납부하는 쪽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먼저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금액은 400, 세액은 40이 돼야 되는 거지. 되셨어요? 이 문제도 최근에 진짜 많이 냅니다. 그러면 몇 번에 입력을 해야 되나요? 신고서 몇 번? 그렇죠. 신고서 매출 쪽이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여기 3번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본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400. 자고로 여러분도 여기는 뭘 넣는 거냐면 금액 넣는 거예요. 금액. 금액 넣는 거니까 제가 주의하셔야 될 게 뭘까요? 가끔씩 시험에 공급대가 이렇게 줄 때 있어요. 그러면 나누기 1.1 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니, 나중에 낚여보면 알아요?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봅니다. 세 번째 점은 잘 안 내긴 하는데 높아심에. 자, 당사의 직원인 김민국 임원은 아니래요. 아닌데 자 이제 밑줄 경조사와 관련해서 연간 70만 원 시가 상당의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갑자기 매출 자료에 경조사와 관련된 직원한테 70만 원 제품 준 거 있잖아요. 이거 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뭘까요? 이미 배웠는데 우리 이거 뭘까? 표정이 네가 알지 내가 아냐? 그죠? 물론 맞는 말. 요게 교재 어디에 있냐면 242페이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당초에 매입색 242페이지 맨 아래 개인적 공급.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거나 직원한테 주면 맞죠?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받아놓고 매출세 안 낼 거니까 그쵸? 시가의 10%만큼 토해내 이 자식아 이걸 개인적 공급이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처음 들어요? 아니죠? 그죠? 최근에 했어 부가세 거의 마지막에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 간주 공급 맞죠?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래 간주 공급은 시가로 때려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직원 생일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설날에 직원한테 주면 얼마까지는 과세 안 한대 개인적 공급으로 10만 원, 그치 10만 원, 그치. 그러면 10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들리세요? 10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얼마 입력하라는 거예요? 60, 그렇지 60 맞죠? 60만 원이 일단은 60만 원. 자 어디에 신고서 몇 번에?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이거 세금 계산 10%로 과세한다라고 했죠?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발행한대 안 한대요? 하면 부가가치세를 달라는 뜻이고 그때 상대방이 부가세 주는 게 아니라 뺨을 준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돈으로 내 돈으로 내야지 왜 나한테 접대하거나 그러면서 왜 나한테 부가세 내라고 하냐고 수저 팬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증빙을 발급하지 않고 10% 과세를 내가 내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증빙 없는 10% 과세 매출이니까 건별이에요, 건별. 그럼 건별은 4번 입력한다라고 했죠.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같은 거. 처음 들어?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4번 입력해야 돼. 건별이니까. 얼마? 60, 그렇죠. 60. 근데 이게 만약에 거래처 직원이면 70만 원 잡으시면 돼. 거래처 직원은 그냥 전액 다 과세니까. 지금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요. 10만 원 넘어가는 것만 때려요. 초과 분만. 이렇게. 요거 시험에 2번 냈어요. 2번.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2번 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중에 몇 개만 나와야죠. 몇 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점. 자, 해외에 직수출한 게 1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 9천만 원 직수출했대요. 그럼 직수출이면 10% 영세율. 영세율. 그럼 어디다 입력? 신고서 몇 번? 몇 번? 여기요? 몇 번? 6번. 왜? 왜 6번?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 외국 사업자잖아. 상대방이 한국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한다.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맞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매출 기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했죠? 수출은 6번 입력합니다.
암기하시고. 네, 그럼 여기에 9천만 원 입력하면 되겠지. 6번에다,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째 점의 별표입니다. 5번째 점의 별표. 매출 자료예요. 별표. 자, 뭐냐. 회수기 밑줄, 전부 다. 회수기일이 2년 6개월 지난 외상 매출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님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게 뭐냐면 274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그 있었죠? 뭐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인데 2년 이상 경과한 거, 경과한 특수관계자 아닌 외상 매출금 미수금은 대손세 공제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대손세 공제 때 배웠잖아, 우리. 그치? 배웠을 거 분명히 소멸시 완성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난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대손세 공제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손세, 세액은 얼마야? 딱 봐도 세액은. 세액 100만 원인 거 보이시죠? 100만 원?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110분의 10 곱하는 게 맞지만 가급적 110분의 10 외우라라고 했어요. 숫자 더러우면 110분의 10 곱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는 납부할 세금에서 까요? 더해요? 대손세 공제가 되면. 납부할 세액에서 더해요? 빼요? 빼야지. 그럼 납부세액에서 빼야 되니까 매출세액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빼줘야지. 그렇죠? 매출세액에서 우리 대손세 공제되면 차감하죠, 차감.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차감이니까 빼기를 입력하셔야 돼, 빼기. 그럼 우리가 대손세액 더하거나 빼는 건 몇 번에? 신고서 보시면. 그렇죠, 8번입니다. 우리 이제 채권자가요, 대손된 세액을 더하거나 뺄 때는 여기 8번 쪽에 입력합니다. 자고로 하늘색은 막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흰색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세액 쪽에만 입력해야 되겠지. 근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차감이니까. 회수면 그냥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자, 됐고요. 근데 보니까 오타가 좀 몇 개 있는데? 오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오타가 있냐면, 그, 매출 자료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2024년 보이세요? 죄송한데, 그 2024년도에 있는 거 5년으로 좀 바꿔줘요, 여러분들. 얘를 왜 다른 게 안 바뀌었지? 2024년이라고 돼 있는 거, 2025년으로 좀, 그쵸. 화이트로 받으셔도 됩니다. 수동으로 급하게 바꾸다 보니까, 다른 걸 맞췄는데 이거 못 발견해서 죄송해요. 쏘리. 자, 맨 아래에서 그럼 두 번째 점 볼게요. 매출액. 자, 2025년 3월 발생했으니까 일기 예정신고 때 발생한 거죠?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분 매출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래요. 포함이야. 미 2025년 일기 예정신고 시 단순 누락되어 이를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거 일기 예정 신고 때 매출 쪽에 카과를 신고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확정 신고 때 요 카과를 반영하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신고를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게 몇 번?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물론, 예. 지금은 우리가 매출 쪽이니까 요 7번이지. 예정 신고 때 매출 신고 누락한 거 확정 신고 때 하고자 할 때 7번입니다요. 그치. 근데 7번은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명세서가 있어요. 여기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 맞죠? 요거 확정 신고 때 하는 건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오른쪽 명세서에다가요. 됐어요? 몇 번을 예정 신고 때 누락을 한 거예요? 신고를? 그렇죠. 34번이지 왜? 과세인데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기타. 맞죠? 그래서 예정 신고 때 카드 매출은 잘 해놓고 신고를 깜빡해서 확정 신고 따는 거니까 34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로? 그렇죠. 500이지 550 넘으면 지읒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금액 색 나뉘어져 있잖아요.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숫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액에다가 얼마야? 500, 그쵸, 500. 됐죠? 이렇게 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매출 자료의 마지막 하고 쉴게요. 자, 매출 자료의 마지막 보겠습니다. 2025년 2월 발생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보면. 자, 2025년 2월 발생한 직수출 7천만 원 있는데, 영세 매출이 있는데, 1기 예정 신고 때 누락이 됐대요. 신고를 못한 거죠? 네, 영세율 직수출 해놓고, 그래서 이를 확정 신고 시 신고하였다. 그럼 얘도 예정 신고 때 누락한 직수출인 거잖아요. 그걸 확정 신고 때 하고자 하니까 몇 번에다가? 맞죠? 36번, 그렇지. 예정 신고 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매출을 누락한 거잖아요. 신고 때. 그쵸? 그걸 확정 신고 때 하는 거니까 36번에 잡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7천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쉴게요. 쉬었다.